2015년 4대 글로벌 행정학과 회장단 선거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박수 한번 주셔도 되고요. 네. 이번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3대 글로벌 행정 학생회장 심현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순서로는 후보자 소개, 그다음 두 번째 후보자 공약 연설, 그다음 세 번째는 후보자 간의 공약 질의, 그다음 네 번째는 학우들의 공약 질의, 그다음 다섯 번째로 4대 글로벌 행정학과 회장단에 바란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호 1번 먼저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015년도 글로벌 행정학과 학생회 회장에 출마한 정보 기호 1번 김재영, 그리고 후보 기호 1번 한태현입니다. 네, 아마 제가 이제 13년도에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저를 알고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분들도 계실 거고, 수업 때 잠깐 마주치거나 아니면 유세할 때, 선거 유세할 때 저를 잠깐 봤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거를 통해서 저를 처음 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장난기도 많고 뭔가 진지한 일을 해야 될 때도 항상 웃고 장난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제가 많이 부족한 면도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믿고 지지해주는 부부 한태현 학우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곳에 출마한 이유, 그리고 저희 기호 1번으로서 공약을 내세우는 것,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것을 임할지 각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떨리지 않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려가지고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각오를 말을 못할 것 같고요. 각오 대신에 제가 이번 후보로 나와가지고 좀 느낀 점들이 많거든요. 그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여기에 출마한 이유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글로벌 행정학과 학생회장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기호 2번 학우분들께서 그러시겠지만 학과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학과에 대한 헌신도, 남들보다 저는 그렇게 뛰어나거나 엄청나게 학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저는 진짜 13년도에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학과 생활을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상한 짓거리도 많이 하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하면서 재밌게 학과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은 학우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만약 회장이 됐을 경우에 저 또한 하나의 과정이 되고 싶어요. 행정학과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부후보 한태현 분 같은 경우에는 학과 생활도 많이 하지 않았었고 모이는 학우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태현 학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울리고 싶었었는데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어울리기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학과가 좋고 또 애정이 있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과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마하겠습니다. 네. 소개 및 출마 동기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뒷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에 출마 동기랑 이런 부분을 좀 사실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기까지만 듣고 나머지 부분 질문을 해서 좀 대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소개 및 출마 동기까지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제4대 글로벌 행정학과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하게 된 글로벌 행정학과 11학번 황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1, 2학번 양수빈이라고 합니다. 이 출마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기호 1번 분과는 다르게 저는 2011년도에 1, 2학번으로 입학해서 1, 2학번 1학년 행정분반 과대표를 맡았고 2학년 때는 1, 2학번 제1대 글로벌 행정학과 학생회 집행부장을 역임하면서 계속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2012년도에 군대를 갔다가 3달 전에 막 전역을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당연히 기호 1번 분보다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학년과 2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행정학과 시절도 있었고 글로벌 행정학과 시절도 있었지만 항상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거의 행정학과 제 자신이 거의 행정학과인 마냥 동화되어 살아오면서 행정학과의 모토인 가족 같은 행정학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정학과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제4대 글로벌 행정학과 학생회 회장단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2012년도에 글로벌 행정 분반으로 들어오게 되어 학생회 활동은 3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야행성의 매니저로서 매 학과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거의 중학생회 버금가는 과 활동을 많이 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의 발전을 계속 지켜봐 오면서 저도 이 행정학과 발전에 힘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생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학생회 학우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두 후보자 간의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후보자 공약 연설이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해서 간략하게 공약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부터 공약 연설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순서가 좀 엇갈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약 설명에 대해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모토를 가지고 공약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글행,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합 속의 글행, 그리고 소통 속의 글행에서 총 3가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모토를 잡았는데요. 경쟁력 있는 글행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것의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취업 역량 강화, 이제 커뮤니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싶으면서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학생의 차원에서 이제 인턴이나 아니면 시험 그리고 어떤 괜찮은 일자리 같은 것들이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지를 띄우고 그런 공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커뮤니티, 현재 생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다가 자신들이 참가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조를 짜가지고 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들이 스터디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취업 준비생 사안 같은 서로 면접을 보고 자격증을 쓰는 등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팀을 매칭을 해주고 그리고 그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의실 대관이나 학생회실 대관 등을 통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화합 속의 글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합 속의 글행에서는 사실 저희가 2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모임 간의 통합 MT와 그리고 이제 학과 차원의 통합 봉사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모임, 네, 사실 저는 소모임 활동을 소소소 영어 스피킹 소모임 외에는 활동하고 있는 게 없어서 페미나 야행성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제 많은 친구분들, 학우분들이 야행성이나 페미나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 인원들이 중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중첩되는 인원들도 많고 또 서로 다 친하고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있고 또 학과로서 하나의 행정학과라는 것으로서 묶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모임 간의 통합 MT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소모임에 대한 지원 정책에다가 추가적으로 소모임 통합 MT를 추진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학과 차원의 봉사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과 차원의 봉사 활동 이런 것 자체가 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또 되게 굳이 화합을 하는데 봉사 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폴카에서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한태현이라는 학부를 만났습니다. 이 학부를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저를 이렇게까지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학부를 찾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태현 학부 입장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한번 좀 소극적인 성격으로 학과랑 어울리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소모임도 안 들고 학생의 친구들이랑도 어색하다 보니까 끝까지 어색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가지고 약간 일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상당히 친해질 수 있었고 많은 재미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학과 차원의 봉사활동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통 속의 근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속의 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학과 오피스아워와 그리고 멘토 멘티 제도에 대해서 있습니다. 네, 우선 학생의 오피스아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학생회에서는 학생회실에 자유롭게 학우분들이 출입이 가능하신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실에 정말 많이 죽치고 앉아있었던 소위 말해서 죽치고 앉아있었고 되게 편하게 거기서 과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면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몇 명의 학우들을 재학생의 신분으로서 많은 학우들을 만나서 학생회실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을 갖고 오기 힘들어하는 학우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1, 2학번인 어떤 학우분 같은 경우는 학생회가 아닌데 학생회실에 들어가도 되냐고 저한테 뭐 물어보길래 상관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셨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는 학생회실에 대해서 항상 계속 유지를 해가되 어떤 공식적인 시간을 지정해 둠으로써 하루에 2시간 정도씩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개방을 해놓고 이 개방한 시간 동안은 학생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인간적인 관계로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아니면 어떠한 말을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라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에서 임원진이 돼주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는 걸로 해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2시간 정도씩 상주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려가지고 말을 좀 더듬는데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 멘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멘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서 멘토 멘티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신입생과 재학생 사이의 멘토 멘티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학과 차원의 RARC 제도와 비슷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신입생 때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분들은 어디 동아리나 이런 곳으로 적응할 수도 있지만 학과 행사 같은 경우에서 참여율이나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좀 더 이끌어주는 선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배들 차원에서 재학생들 차원에서는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떤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들에 대한 유인 무인으로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과 행사에 같은 것에서 신보편이나 멘티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이들 지원하는 멘토 분들에게서는 면제 할증의 방식을 통해서 이들을 유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1번 공약 크게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취업 역량 강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소모임 간의 통합 MT 추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합 봉사활동 추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피스아워 학생회의 오피스아워 개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멘토멘티 제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기호 2번 순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호 2번의 공약을 말씀드리기는 앞서서 이후에 있을 후보자 간 공약 질의 시간이나 학우들 분의 공약 질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공약을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저희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공약은 총 3가지로 1번 Y 글로벌, 2번 4 글로벌, 3번 투게더 글로벌로 이름을 적어가는데요. 1번 Y 글로벌에서는 저희 학과가 행정학과에서 글로벌 행정학과로 개편을 한 지 어느덧 횟수로 3년이 지나갔는데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글로벌 행정학과인지 모르는 학우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저희 학과가 글로벌 행정학과로 개편된 후 국제개발 트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우들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3년 동안 실제로 국제개발 트랙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우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서 글로벌 행정학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4 글로벌입니다. 4 글로벌에서는 1번 Y 글로벌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행정학과라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었다면, 2번에서는 글로벌 행정학과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행정학과의 특징상 누구나 다 행정학과를 생각하시면 공무원을 떠올리지만, 알고 보면 저희 행정학과에서는 다양한 진로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저희 행정학과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진로의 길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 더불어서 저희 행정학과 출신이신 선배님들과의 직접적인 연락책을 마련해서 전공 선택 후 진로 선택에 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번 투게더 글로벌에서는 앞서 1, 2번 공약에서는 조금 진로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다면, 3번에서는 조금 학과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 학우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게더 글로벌에서는 먼저 소모임 활성화나 학우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학과 소모임 활동이나 더 나은 복지 제도들은 이후에 후보자 간 공약 질의나 학우분들의 공약 질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2번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 정리해보면, 국제개발 트랙 및 글로벌 행정학과에 대한 이해 증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로에 대한 소개 및 선배와의 만남을 장려하겠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은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모임 활성화 및 교육 환경 복지 제도를 개편하겠다, 혹은 더 많이 여러분께 복지 제도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공약 연설을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각 후보들 간의 공약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는 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1번에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2번에서 답변하시고, 2번에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1번에서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후보께서는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제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자리 마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번 Y글로벌이라는 공약에서 왜 글로벌 행정학과로 개편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학우분들이 왜 글로벌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학과가 글로벌 행정학과로 개편된 후 학우분들이 글로벌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면서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글로벌 행정학과인지 모르는 학우분들도 몇 분은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번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매년 연말에 글로벌 행정학과 학과 설명회와 국제개발 트랙 설명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그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기 시작 후에, 즉 2학년 전공 선택자들을 비롯한 학우분들을 위해서 학기 시작 후에도 학우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를 통해서 전공의 선택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국제개발 트랙 교수님들과의 수준 있는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또한 12년도부터 글로벌 행정학과로 개편이 되었죠. 그 이후에 국제개발 트랙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험을 직접 학우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장차 글로벌 행정인으로서 국제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연말에 보통 학과 선택 기간에만 학과 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1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학과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기호 2번 측에서 기호 1번한테 질의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기호 1번 측에서는 멘토 멘티 제도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 멘토 멘티제라는 자체가 멘토와 멘티 수가 이렇게 균형적일지도 의문이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멘토가 저학년이고 멘티가 고학년일 경우,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2, 3, 4학년 재학생분들과 또 1학년 신입생분들이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의 멘토 멘티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멘토 멘티 제도는 기본적으로 1대1이 아닌 1대4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에 대한 우려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멘토 멘티 제도를 떠올렸을 때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벽을 허물고 친목을 보다 더 두텁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RC 제도 프로그램, RC 프로그램의 RA 제도가 그러한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멘토 멘티 제도는 원하는 그런 멘티가 원하는 멘토를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친목을 더 다지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멘토 멘티 제도를 통해 선후배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신입생이 재학생의 도움 아래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행정학과에 정착하게 하고 적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멘토 멘티제라는 자체가, 제가 사전에 그 토론회 공청회 룰을 말씀을 안 드려서 이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질의를 하시게 되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순서로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게 질의가 계속 공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 방송을 보는 분들은 재미가 있으시겠지만 후보자 간에 약간 그런 감정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측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후보께서는 이제 두 번째 공약으로 직장에 진출한 선배님들께 접근할 수 있는 연락책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이 원하는 업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공약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까? 네. 이러한 문화 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떠한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연락처 준다는 이거에 대해서 일반 학우들이 알아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그런 다양한 분야에 계신 선배님들을 모셔서 특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강 제도를 꾸준히 유지해왔지만 오후에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학우들은 별로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특강 제도는 꾸준히 유지하되 그 하루의 특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을 미리 조사하여서 그 선배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 학우분들이 선배님한테 많은 조언을 얻고 싶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특강 약속이 잡힌 선배님들 위주로 하여서 그 선배님들과의 특강이 끝난 후에나 그 전에 그 학우들하고 같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학생회에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강 이후에 질문을 하시라 연락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지속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빈틈을 학생회에서 채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강 제도는 현재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그 사후 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학생의 기후 이번 측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이번에서도 또 다른 질문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약 중에서 학생의 오피스 아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의 오피스 아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때는 학우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제3대 글로벌 현장학과 학생회부터 학생회실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이름 명목하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회실이라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은 자유롭게 학생회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시 또 과실에서 학생회실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학생회원 중에 2시간 동안 자기가 맡은 시간에 학생회실에 남아있다가 그 학생회보다 고학번 선배님께서 오셔서 뭔가 질의를 한다고 하시면 이게 또 소통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학생회실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 자체가 과실이랑 학생회실에 있어서 저희는 그 용어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과실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일단 개방을 해놓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학년에 상관없이 일단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학우분들이 활용을 해주신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고 소통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학우가 고학년 학우를 맞았을 때 당장은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그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의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면은 그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다 같이 노력을 해볼 만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